왜 그 버섯은 다른 곳이 아닌 공동묘지에서만 자랐을까? 그리고 왜 하필 순자 할머니의 남편 묘 주변에서만? 그 비밀은 마을을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구름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오지마을, 구룡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공동묘지로 향했다. 비가 온 뒤라 버섯이 많이 났을 거라는 기대감에 허리가 굽은 몸을 이끌고 산길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구룡촌에서는 예로부터 봄비가 내린 후 공동묘지에 피어나는 버섯을 채취하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었다. 버섯은 겨울을 나는 동안 주요 식재료이자 땔감으로도 사용되었다. 마을 노인들은 모두 버섯의 독성을 구분할 줄 알았고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지혜를 갖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버섯 캐러 가세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웃 박말레 할머니가 물었다. 그려, 어제 비가 많이 왔으니 오늘은 수확이 좋을 것 같아. 같이 갈래? 두 할머니는 함께 굽은 허리를 의지하며 공동묘지로 향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자식들 이야기와 마을 소식을 나누었다. 순자 할머니의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명절에만 간혹 마을에 내려왔다. 말레 할머니의 손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오래되어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공동묘지에 도착한 두 할머니는 각자 익숙한 구역으로 흩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 묘 주변을, 말레 할머니는 산 중턱의 오래된 묘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오랜 경험으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도 버섯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고, 이건 뭐여?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남편의 묘 뒤편 습한 땅에서 이상한 형태의 버섯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평생 버섯을 채취해왔지만 이런 모양의 버섯은 처음 보았다. 검붉은 갓에 은색 무늬가 있는 이 버섯은 마치 야광처럼 미세하게 빛을 발하는 듯했다. 말레야, 이리 와봐. 이상한 버섯을 찾았어. 말레 할머니가 다가와 그 버섯을 살펴보았다. 이런 건 처음 보네. 독버섯 아닐까? 냄새가 좀 특이하구먼.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버섯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매우 강렬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마치 송로버섯과 비슷했지만 더욱 깊고 풍부한 향이었다. 이상하네. 독버섯 같지는 않아. 향이 너무 좋아. 호기심에 이끌려 순자 할머니는 그 버섯을 여러 개 더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남편의 묘 주변에만 10여 개의 같은 종류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 개를 채취해 바구니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온 두 할머니는 채취한 버섯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버섯들은 익숙한 방법으로 손질하고 마지막으로 그 특이한 버섯을 살펴보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 할머니가 망설였다. 조금만 맛봐 볼까? 말레 할머니가 제안했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버섯을 씻고 작은 조각을 프라이팬에 볶아보았다. 버섯이 익어가면서 방 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향으로 가득 찼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냄새, 너무 좋다. 버섯이 완전히 익자 순자 할머니는 작은 조각을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맛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세상에, 이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데? 말레 할머니가 초조하게 물었다.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한번 먹어봐. 말레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고 그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버섯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식감과 함께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가지고 있었다. 고기의 육즙과 같은 풍미가 있으면서도 버섯 특유의 은은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내일 마을 회관에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자. 다음 날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순자 할머니가 가져온 버섯에 관심을 보였다. 누구도 그런 버섯을 본 적이 없었지만 모두가 그 놀라운 맛과 향에 감탄했다. 특히 젊은 시절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최영길 할아버지는 더욱 놀라워했다. 이건 송로버섯보다 훨씬 뛰어난 맛이야. 내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는 송로버섯을 그램당 몇만 원씩 주고 샀는데 이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야. 마을 이장 김철수는 이 버섯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군청에 연락해 농업 전문가가 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일주일 후 국립농업연구소의 박민준 연구원이 구룡촌을 찾았다. 이 버섯 샘플을 연구소로 가져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연구원에게 버섯을 채취한 위치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남편의 묘 주변에서만 이 버섯이 자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한 달 후 박 연구원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마을을 찾았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종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기존의 어떤 버섯과도 다른 독특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서 단백질 함량이 일반 버섯의 5배에 달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차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박 연구원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버섯에 구룡버섯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유명한 미슐랭 셰프들에게 샘플을 보냈는데 그들이 직접 이 마을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마을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한 달 후 프랑스에서 온 3명의 유명 셰프들이 구룡촌을 찾았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안내로 공동묘지를 방문하고 직접 버섯을 채취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보았다. 이건 단순한 버섯이 아닙니다. 이건 미식의 혁명입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페를르의 수석 셰프 피에르 뒤퐁이 감탄했다. 저희는 이 버섯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고 갑자기 찾아온 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마을 회의에서 많은 논의 끝에 그들은 버섯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순자 할머니와 말레 할머니는 이 버섯의 발견자로서 더 많은 몫을 받기로 했지만 모든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첫 수출은 5kg의 버섯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레스토랑은 1kg당 500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을 지불했다. 순식간에 마을에는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전 세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구룡버섯 주문이 쇄도했다. 문제는 이 버섯이 자연 상태에서는 매우 제한된 지역, 특히 순자 할머니의 남편 묘 주변에서만 자란다는 것이었다. 농업연구소는 이 버섯을 인공적으로 재배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초기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아들 김민석이 서울에서 휴가를 내고 고향을 찾았다. IT 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변한 마을의 분위기에 놀랐다. 어머니가 세계적인 식재료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확히 어디서 이 버섯을 처음 발견하셨어요? 춘자 할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다. 여기 내 아버지 묘 주변이야.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서는 자라지 않아. 민석은 아버지의 묘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버지 김종호는 생전에 약초꾼으로 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버섯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고 가끔은 멀리 중국까지 가서 희귀한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다.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특별한 버섯이나 포자를 가져온 적이 있나요? 춘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생각해보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중국 운남성에서 특별한 버섯 포자를 가져왔다고 했어. 집에 어딘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종이에 쌓인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병 안에는 검은 가루가 들어있었고 중국어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민석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해 메모를 해석했다. 천년 영지 포자. 천조의 땅에 뿌리면 천년의 복을 가져온다. 아버지가 이 포자를 자신의 묘에 뿌리도록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그렇게 했고요. 농업연구소에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국 운남성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마침내 그들은 이 버섯의 생장 조건을 밝혀냈다. 이 버섯은 특정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과 독특한 박테리아 군집이 필요했으며 이는 운남성의 특정 지역과 구룡촌의 공동묘지에서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농업연구소는 이 버섯의 인공재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을에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젊은 과학자들과 농업 전문가들이 구룡촌으로 모여들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재배법이 개발되는 동안 자연 상태의 버섯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마을은 버섯 수출로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돈으로 마을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춘자 할머니의 아들 민석은 서울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을의 버섯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마케팅과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썼다. 그의 IT 지식은 마을의 디지털 전환에 큰 도움이 되었다. 3년이 지난 후 농업연구소는 마침내 구룡버섯의 인공재배법을 개발했다. 이제 특수 설계된 시설에서 이 버섯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마을의 소유로 등록되어 구룡촌은 독점적인 생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버섯 재배를 배우기 위해 구룡촌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을에 정착하여 버섯 농장을 시작했다. 빈집들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고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다. 춘자 할머니는 이제 마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전 세계 언론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평생 무덤가에서 주워 먹던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사는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말레 할머니는 이제 마을 노인회장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전통적인 버섯 지식을 가르쳤다. 그녀의 손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섯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버섯 마을로 불리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버섯 축제가 매년 열렸고 버섯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생겨났다. 5년이 지난 후 구룡촌의 연간 매출은 1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성공이 커질수록 갈등도 생겨났다.
일부 주민들은 수익 분배 방식에 불만을 품었고 외부 기업들은 마을의 독점권을 무너뜨리려 시도했다. 심지어 중국 측에서는 이 버섯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라며 특허권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큰 문제는 외부 자본의 유입이었다.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마을의 버섯 사업을 인수하려 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싶어 했지만 대다수는 마을의 자산을 지키기를 원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 순자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한 건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우리는 이 버섯을 통해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되찾았어요. 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고 마을은 외부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을의 성공 사례는 전국의 다른 농촌 마을에 영감을 주었다. 많은 마을들이 구룡촌의 모델을 따라 자신들만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정부는 이를 구룡촌 모델이라 명명하고 농촌 재생 프로그램의 본보기로 삼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더욱 발전했다.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 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구룡버섯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고 버섯 요리 레시피북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었다. 10년이 지났을 때 구룡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마을로 변모했다. 인구는 5배 이상 증가했고 한때 텅 빈 학교는 이제 학생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에게는 아쉬움도 있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을의 일부 전통과 정취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그것도 변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다. 순자 할머니가 9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마을은 큰 잔치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과 국내외 유명인사들도 참석했다. 모두가 그녀를 마을을 살린 영웅으로 칭송했다. 잔치 도중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남편의 묘를 찾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특별한 버섯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여보, 당신이 가져온 그 작은 병 하나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당신은 항상 특별한 걸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그때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것은 마치 남편의 미소 같았다. 구룡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무덤가의 버섯이 가져온 기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순자 할머니와 말레 할머니가 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었던 두 할머니의 이야기. 그들이 처음 그 이상한 버섯을 발견한 날, 그들은 단지 저녁 식사에 쓸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발견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다.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오늘날 구룡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버섯 모양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그 옆에는 순자 할머니와 말레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새겨진 기념판이 있다. 기념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작은 발견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눈앞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년 버섯이 자라는 계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모여 감사의 의식을 치른다. 그들은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중국에서 특별한 포자를 가져온 김종우 할아버지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 의식을 이끄는 것은 여전히 건강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순자 할머니이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의식을 마치며 항상 이렇게 말한다. 구룡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두 할머니와 무덤가에서 발견된 특별한 버섯이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구룡촌은 버섯의 수도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버섯 연구자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구룡버섯의 비밀을 연구했다. 놀랍게도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 버섯의 특별한 효능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발견으로 구룡버섯은 단순한 고급 식재료를 넘어 의약품 원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게 되었다.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마을과 협력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들은 버섯의 의학적 가치가 소수의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순자 할머니의 손자인 김준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구룡버섯의 의학적 연구에 참여했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와 현대의학을 결합하여 버섯의 효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준호의 노력으로 구룡촌은 버섯 재배지를 넘어 바이오 의약품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포자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우연한 발견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마을의 성공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어려움도 찾아왔다. 일부 대기업들은 마을의 재배 기술을 빼앗으려 했고, 심지어 유사 품종을 개발해 시장을 잠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중국의 한 기업이 구룡버섯과 유사한 품종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 기업은 김종우 할아버지가 가져온 것과 같은 종류의 포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진짜 원조라고 선전했다.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마을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은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국제적인 분쟁에서 작은 마을이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의외의 곳에서 도움이 왔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 김종우 할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여행했던 노인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김종우 할아버지가 포자를 구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시 김종우 할아버지가 현지 약초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포자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마을은 국제법정에서 승리했고 구룡버섯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재확인받았다. 중국 기업이 생산한 버섯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DNA 분석 결과 구룡버섯만의 특별한 성분이 없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버섯이 특별한 이유가 단순히 희귀성이나 맛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땅의 특별함,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가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15년이 지난 후 구룡촌은 한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농촌 마을로 자리 잡았다. 버섯 산업은 계속 성장했고 관련 바이오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춘자 할머니는 9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묘를 찾아 그날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은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고 그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마을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들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춘자 할머니는 머리를 저었다. 쉴 시간은 많아. 지금은 우리가 이룬 것을 지켜야 할 때야. 그녀는 특히 마을의 청년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과 어려움을 이겨낸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를 전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성공한 건 버섯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결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청년들은 순자 할머니의 말에서 단순한 성공 비결이 아닌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물질적 성공 너머의 가치를 배웠다. 마을의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을 때 순자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어요. 매일 남편 묘에 가서 버섯을 따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다른 버섯을 발견했고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외국인들, 연구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로 돌아온 젊은이들과 그들의 자녀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요. 춘자 할머니의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는 여전히 마을의 길잡이가 되고 있었다. 식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말레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공동묘지로 향했다. 두 할머니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변화의 처음과 끝을 모두 지켜본 증인이었다. 말레야, 우리가 그날 여기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말레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발견했겠지.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을을 이렇게 변화시켰을지는 모르겠어.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발견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는지 여전히 믿기 힘들었다. 생각해봐. 우리는 그저 저녁 식사를 위한 버섯을 찾고 있었을 뿐인데. 춘자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온 마을의 운명을 바꿨지. 말레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두 할머니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데 어우러진 마을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남편의 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마치 응답하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빛은 마치 별처럼 밤하늘에 반짝였다. 구룡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고 지켜낸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두 할머니와 무덤가에서 발견된 특별한 버섯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무덤가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어떻게 한 마을,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룡초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고, 그들은 또 다른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순자 할머니와 말레 할머니의 지혜가 살아있을 것이다.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것을 모두와 나누어라. 이것이 구룡촌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버섯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릴 것이다. 구룡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치 작은 포자가 자라 버섯이 되고 그 버섯이 다시 포자를 퍼뜨리듯이.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두 할머니와 무덤가에서 발견된 특별한 버섯이 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었던 두 할머니의 이야기. 순자 할머니가 100세 생일을 맞았을 때 마을은 세기의 축제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과 언론인들로 마을은 북적였다. 국가 원수들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순자 할머니는 축하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죠. 중요한 건 그 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그녀의 100년 삶은 한 세기의 변화를 담고 있었다. 가난과 전쟁, 산업화의 물결, 그리고 마을의 기적적인 변화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켜본 증인이었다. 축제의 절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마을에 전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버섯을 발견한 날부터 시작된 마을의 변화와 그녀의 생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올 세대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그들만의 길을 만들어 갔으면 해요. 일기장은 마을 기록관에 보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구룡촌의 진짜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힘과 지혜,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교훈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100세 생일 이후 마을은 구룡촌 정신을 정립했다. 그것은 5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모든 발견은 공유될 때 가치가 있다. 둘째, 성공은 함께 나눌 때 더 크게 빛난다. 셋째, 자연의 선물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넷째, 선조의 지혜는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다섯째,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닌 공동체의 행복에 있다. 이 원칙들은 마을의 모든 결정과 활동의 기준이 되었고, 새로운 주민들과 기업들도 이를 따르기로 약속했다. 구룡촌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구룡촌 정신을 배우고 돌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변화를 시도했고, 구룡촌 네트워크라는 국제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105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묘 옆에 묻혔고 그 주변에는 여전히 특별한 버섯들이 자라고 있었다.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순자 할머니가 묻힌 자리 주변으로 수십 개의 새로운 버섯이 돋아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녀가 마지막 선물을 남긴 것 같았다.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버섯을 분석해보니 그것은 구룡버섯의 변종으로 더욱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발견은 암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버섯을 순자버섯이라 이름 지었고, 이는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구룡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마을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버섯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구룡촌 바이오 연구소는 수많은 질병 치료제를 개발했고 인류의 건강에 크게 기여했다. 춘자 할머니의 증손자 김태우는 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어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갔다. 그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묘를 찾아 그날의 연구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임상시험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춘자버섯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증상을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희망을 전했고 구룡초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감동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구룡촌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마을은 이제 첨단 과학 도시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공동묘지와 거기서 자라는 특별한 버섯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기적의 정원이라 불렀고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그곳을 찾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다. 무덤가에서 발견된 작은 버섯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두 할머니가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었던 두 할머니의 이야기. 작은 발견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눈앞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이제 구룡촌을 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말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감이 되었다. 구룡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치 작은 포자가 자라 버섯이 되고 그 버섯이 다시 포자를 퍼뜨리듯이.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두 할머니와 무덤가에서 발견된 특별한 버섯이 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었던 두 할머니의 이야기. 기적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호기심과 개방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룡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의 일상 속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기적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